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공개 스타의 2.7 버전 신 캐릭터에 대한 설명 그리고 픽업 가차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캐릭터부터 봐야겠죠? 바로 첫 번째 캐릭터부터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캐릭터는 썬데이입니다. 썬데이는 5성 허수 화합 문명의 길의 캐릭터고요. 일단 스킬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맵에서 비수를 발동하면 제자리에서 헤일로를 남겨 동료에게 버프 효과를 부여하죠. 아쉽게도 여기에는 버프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비술 사용 후 다음 전투에서 썬데이가 처음으로 아군에게 스킬을 발동하면 목표가 가하는 피해가 50%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투 스킬은 지정된 아군 캐릭터와 그 소환물이 즉시 행동하게 하고 가하는 피해를 증가시켜요. 알림! 아군 캐릭터가 소환물을 보유할 경우 가하는 피해가 추가로 증가한답니다. 일반적으로 턴을 끌어오는 메커니즘의 상위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해당 캐릭터뿐만 아니라 만약 그 캐릭터가 소환수를 갖고 있으면은 그 소환수의 턴도 바로 끌어오고요. 추가로 소환수가 있을 경우에는 버프까지 추가로 줍니다. 하지만 썬데이가 화합 문명의 길 아군 캐릭터에게 전투 스킬을 발동할 때는 즉시 행동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세요. 기본적으로 턴을 끌어오는 스킬들이 자기 자신에게 발동하면은 턴을 끌어오는 효과가 발동이 안 되는데 썬데이는 그것보다 좀 디메리트를 더 크게 받았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화합 운명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정해도 턴을 끌어오는 효과는 적용이 되질 않아요. 이걸 이용해 뭔가 셉셉이라던가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한 것 같아요. 필살기를 발동하면 저는 날개를 펼쳐 단일 아군 캐릭터의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저의 일정 턴 내에 해당 캐릭터 및 그 소환물을 축복받은 은혜 입은 자로 만들죠. 은혜 입은 자가 된 아군은 헤일로를 장착하며 치명타 피해가 증가한답니다. 궁극기는 극향 버전의 단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 대상의 에너지를 채워주고 동시에 버프까지 걸어주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자, 두 번째 캐릭터는 망귀인입니다. 망귀인은 5성 화염 속성 공허 운명의 길 캐릭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망귀인은 은익링이 살아서 돌아온 캐릭터죠. 그래서 그런지 스킬이 많이 비슷합니다. 일단 스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 해볼게요. 소녀는 화염 속성의 공허 운명의 길 캐릭터예요. 소녀가 필드에 있을 때 아군이 약점 격파 상태의 적을 공격하면 추가로 슈퍼 격파 피해를 가하죠. 이 발차기 하는 순간을 잘 보세요. 추가로 슈퍼 격파 가하죠. 격파된 캐릭터가 약간의 강인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격파되면 추가로 격파 피해가 일어나요. 일반적인 격파 딜러들 특성상 적한테 한번 격파 피해를 가하게 되면 적은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추가적인 격파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슈퍼 격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망귀인이 있으면은 그로기를 일으키고서도 격파 피해를 한 번 더 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에서는 격파 캐릭터들에겐 매우 유용한 정보죠.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망귀인은 아군 캐릭터의 격파 특수 효과를 증가시키며 여우의 기도 효과를 획득하죠. 또한 망귀인 자신의 일반 공격도 강화될 수 있어요. 이 전투 스킬이 은익링이랑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아군 한 명을 대상으로 버프를 줍니다. 5성답게 자기도 강화하는 그런 옵션이 있어요.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녀석을 때렸는데 우측에 있는 애가 추가 피해를 받습니다. 즉 평타가 이제 확산 피해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서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여우의 기도 상태의 아군 캐릭터도 공격 시 일정 확률로 적 목표의 방어력을 감소시킵니다. 만약 버프를 받은 캐릭터가 적을 공격하면은 그 캐릭터의 방어력을 감소시키는 그런 버프를 줍니다. 필살기를 발동하면 소녀는 모든 적에게 화염 속성 피해를 가하며 이번 공격은 약점 속성을 무시하고 적의 강인성을 감소시킬 수 있죠. 이게 마지막에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강인성을 무시할 만큼 적 전체 피해를 주는데 일단 은익님도 결과적으로는 공허 캐릭터입니다. 디버퍼 캐릭터예요. 사실 메커니즘들이 공허랑 그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공허 캐릭터인데 필살기에 디버프가 1도 안 들려 있습니다. 다른 격파딜러 예를 들면 우리 족발 형님이라던가 라파와 같이 쓰라고 아무래도 자기 궁극기에 이제 적 약점 속성을 무시하는 피해로 바꿔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거 줄 바에야 다른 디버프를 주는 게 낫거든요. 대표적으로 영사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를 가할 경우에 적한테 받는 격파 피해 증가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체감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은익링의 필살기는 그냥 서브딜용입니다. 제일 많이 쓰인 게 반디예요. 반디랑 쓰일 경우가 많던데 반디랑 쓰이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인 게 해당 약점 속성을 무시하고 피해를 준다는 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부력점이 없는 상태에서 굴린다. 그러면은 필살기 말고는 다른 걸로 강인도 소모를 1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격파 캐릭터라면은 격파딜 말고는 다른 딜이 1도 안 나와요. 차라리 좀 대단한 디버프를 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맵에서 비수를 발동하면 소녀는 일정 구역 내의 적을 현기증 상태에 빠뜨릴 수 있답니다.
현기증 상태의 적을 공격해 전투에 진입하면 소녀의 행동 게이지가 증가하고 적 목표의 방어력이 감소하죠. 일단 비술 효과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업 캐릭터지만 일단 전투 스킬로 아군에게 버프를 걸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턴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것. 적 전체한테 방어력 디버프를 걸고 시작한다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기증 상태를 부여한다는데 장판형인 건지 아니면은 삼포처럼 액티브형인 건지를 좀 모르겠어요. 이걸 좀 더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여담으로 은닉님 나왔을 때 옷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이게 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리비라고들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으니까 가차 계획으로 넘어갈 건데, 가차 계획에 넘어가기 전에 일단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식에서 만들어준 3.0 버전 신규 캐릭터인 아글라이아입니다. 아글라이아를 보시면은 번개 옆에 새로운 아이콘이 생겼죠? 이게 기억 운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운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기억 운명의 길이 어떤 메커니즘인지 공개방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기억 운명의 길의 캐릭터는 기억 정령이라고 불리는 소환물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억 정령은 각각의 장점이 있어 전투 중에 다양한 전투 역할을 맡을 수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소환수 메타라는 겁니다. 이게 썬데이에게 매우 중요한 점이에요. 그럼 이제 픽업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 픽업은 우리 신캐릭터인 썬데이와 이제 복각으로 경원이 출시가 됐고요. 후반 픽에는 신캐릭터인 망귀인과 반디 복각이 되어 있습니다. 짝이 잘 맞는 그런 캐릭터랑 같이 복각으로 나타났는데, 일단 최하위 티어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최하위 티어는 역시 경원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신경원 짤 보면은 거기 머리 위에 고민띠 놓고 고각꽃 놓고 그냥 열정사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원 자체가 애초에 초창기에 나왔던 캐릭터라서 다른 애들에 비해서 기본 스택도 많이 밀립니다. 경원 쓸 거면은 솔직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글아이야 그냥 그거 존버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어차피 경원처럼 소환물을 쓰는 캐릭터가 기억에 나타날 건데, 만약 기억 운명의 길인데 광역딜이 가능한 캐릭터가 나온다? 그러면 순식간에 경원은 범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경원을 뽑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앞으로 안 뽑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선도가 최하위인데다가 굳이 뽑을 필요가 없는 캐릭터다. 이 점 먼저 알고 가시면 좋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망귀인과 반디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반디가 우선순위가 맞습니다. 망귀인이 라파에 들어갈 거면은 허수 약점이 있을 거고, 우리 족발 형님한테 들어갈 거면은 물리 약점이 있을 텐데 망귀인하고 겹치는 게 1도 없겠죠. 물론 화염 약점이 있다면 상관없겠는데, 만약 없게 되면은 망귀인도 결국 격파 서포터기 때문에 격특을 좀 많이 올릴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이제 격특을 많이 올릴 텐데, 말했다시피 격특 딜러들은 격을 격파시키지 못하는 경우 데미지가 아예 안 나옵니다. 아군이 격파시키고 나서 슈퍼 격파 피해를 넣던가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격파를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두 파티에 같이 들어가서 굳이 망귀인이 격파를 할 타이밍이 나올까? 이러면은 사실상 망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반디팟밖에 없어요. 그래서 망귀인은 반디팟이 있냐 없냐에 따라 우선도가 많이 나뉘어요. 반디가 있으면 망귀인을 뽑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반디가 없다면 다른 격파 딜러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귀인을 뽑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망귀인이 무조건 반디보다 서열이 밀려요.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반디냐 썬데이냐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 먼저 나왔던 반디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디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의 탑 딜러 중에 한 명입니다. 딜 좋지, 약점 부여해주지, 범위 공격이지, 심지어 그 긴 것도 있지, 말 그대로 그 긴 겁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비들을 위해서 가차 계획에 대해 말씀하는 건데, 특히 반디가 없는 유비 입장에서 반디 갖고 가는 거 엄청 좋습니다. 만약 자기가 스토리도 못 민다, 아니면은 랜드 컨텐츠를 즐기고 싶은데 스펙이 아쉽다, 그런 사람들은 반디 뽑으면 웬만한 건 다 밀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여기서 만약 밀려난다 쳐도 기껏해야 1티어에서 2티어로 그냥 한 단계 내려오는 것 뿐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던 경원을 보세요. 경원은 쓸 데가 진짜 없어. 근데 반디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뽑기를 추천해드리고, 자, 썬데이. 반디가 현재 탑티어로 알고 있다면은 썬데이는 앞으로 미래의 1티어가 될 캐릭터입니다. 기억 운명의 길이 생겼다는 거는 앞으로 소환수를 많이 쓰는 캐릭터들이 나온다는 건데, 지금까지 소환수를 쓰는 캐릭터가 3명밖에 없어요. 경원, 토파즈, 영사밖에 없습니다. 영사는 딜러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썬데이는 현재가 가장 최저점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억 운명의 길을 가진 개사기 티어가 나온다? 그럼 썬데이는 급격상합니다. 기억 운명의 길 캐릭터가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썬데이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만약 먼 미래를 내다본다, 소환수 메타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썬데이를 뽑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요점을 정리해주자면요, 반디 혹은 썬데이가 최우선순위로 뽑으시면 되고요. 망귀인이 두 번째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원 뽑지 마세요, 제발. 뉴비라고 해도 경원은 뽑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난 썬데이 걸을 겁니다. 기억을 서포터하는 화합 캐릭터인 역해가 나오겠지. 난 그때까지 존버합니다. 왜냐면은 꼴리는 게 1티어니까.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